아로마티카 김영균 대표의 이 한마디가요. 어쩌면 지금 K뷰티 산업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아니 진짜 많잖아요. 막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없어져 있는 브랜드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꿋꿋이 버텨낸 브랜드, 바로 아로마티카의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K뷰티가 처한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역설적이거든요. K뷰티의 성공 공식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 실패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스크팩, 달팽이 크림, 또 시카 크림까지 전부 한때 K뷰티를 그야말로 휩쓸었던 트렌드들이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성공 뒤에는 늘 똑같은 그림자가 따라왔어요. 바로 시장 포화 그리고 브랜드 희석이죠. 이거다 싶으면 모두가 우르르 뛰어들고 결국 소비자들은 지치고 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단기적인 접근 방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와, 이 일화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일본의 한 유통업체가요, K뷰티 브랜드들한테 재무제표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 1년 안에 망할 것 같은 브랜드는 아예 매장에 들여놓지도 않겠다는 거죠. K뷰티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인 평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모두가 이 거대한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간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창업자가 한 명 있었어요. 아로마티카의 김영균 대표. 이분 이력이 좀 독특해요. 화장품 업계 출신이 아니거든요. 은행원으로 시작해서 IT 영업까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파는 일에 좀 회의를 느끼셨대요. 그러다가 운명처럼 호주 여행에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문화를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2004년 완전히 새로운 길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시작은 어떤 시장 분석이나 데이터가 아니었던 거예요.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발견에서 시작된 거죠. 합성 원료 말고 진짜 건강과 웰빙을 위한 이 천연 에센셜 오일 문화를 한국에 꼭 가져와야겠다. 이게 바로 그의 소명, 미션이었습니다. 그의 나침반은 돈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딱 하나. 이게 옳은 일이다. 정말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확신. 모든 결정이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하지만 그 옳은 일을 지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죠. 지금부터 무려 10년 동안 이어진 정말 처절한 생존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그가 팔고 싶었던 그 천연 유기농 원료들 있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는 정말 말 그대로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제로, 0이었어요. 아니,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시장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 이 원료가 얼마나 좋은지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완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원료 공급업체에서 브랜드 오너로 변신하게 된 거죠.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연 매출 100억 원 이 숫자를 달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10년이었습니다. 10년. 이 1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무려 3가지 사업을 동시에 돌려야 했습니다. 첫째, 정말 소수의 마니아들한테 원료를 팔고요. 둘째, 다른 브랜드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OEM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브랜드인 아로마티카를 아주 조금씩 키워나갔던 거죠. 이건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기보단 정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그 10년의 인고의 시간,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드디어 그 끈질김에 대한 보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정체기가 끝나고 마침내 성장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1년 만에 매출이 100억 원이 늘었고요.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0%에 가까워요. 정말 놀라운 성장세죠. 이 성장은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현재 매출의 2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까다로운 서구권 시장을 목표로 삼았던 그의 비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마는 유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샴푸 1위, 거의 10년 동안 알로에 젤이랑 여성 청결제 부문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는 베스트셀러들이야말로 이 브랜드의 진짜 저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대체 뭘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그 힘은요, 아주 단순한 한 단어에서 나옵니다. 바로 왜. 결국 브랜드의 길은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왼쪽처럼 그냥 유행만 쫓는 브랜드는요, 결국 시장은 포화되고 소비자들은 피로감을 느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자신만의 명확한 왜, 즉 미션을 가진 브랜드는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신뢰를 쌓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창업자 본인도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가 명확하지 않으면 당장 결과가 안 나올 때 지쳐버린다고. 그리고 소비자를 설득할 수도 없다고요. 생각해보면 왜라는 이 질문은 안으로는 버티게 해주는 동력이고 밖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셈이죠. 이건 비단 아로마티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어떻게 100년 넘게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장에 자신들만의 명확하고 일관된 가치를 전달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브랜드의 유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것, 혹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소비하고 있는 그것의 존재 이유, 그 왜는 과연 무엇인가요?